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평생을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학교, 직장, 모임 등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었는데 50대, 60대가 넘어서면서 점점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사람들과는 멀어져야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꼭 인간관계가 줄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인격이 바른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중요했습니다. 네트워크가 넓어야 일도 잘 풀리고 기회도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잘못된 사람과 어울리는 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군자와 어울리고 소인은 소인과 어울린다. 즉,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을 곁에 둬야 할까요?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철수 씨는 매일같이 친구 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수 씨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봐, 다 엉망이야.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우리만 손해보는 거지. 아들놈이 결혼했더니 멀어졌어. 원래 자식은 다 그런 거야. 철수 씨도 처음엔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영수 씨와의 만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의 에너지가 내 삶을 바꾼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하는 친구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든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이론입니다. 인간은 주변 5명의 평균이 된다. 즉,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이고 성숙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그렇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말, 뒷담화,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려시대의 명재상 이규보의 이야기입니다. 이규보는 젊었을 때부터 덕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길 원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덕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규보는 덕망 있는 스승과 벗들에게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했고 마침내 고려를 대표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덕이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는 사람,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신의 삶도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격이 바른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수준이 내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젊은 애들이랑 어울리긴 힘들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인생을 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60대 정수 씨는 퇴직 후 무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는 일상이 너무나 지겨워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20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젊은 애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신기한 IT 기술을 알려주고 60대인 정수 씨는 인생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배우면서 정수 씨는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었죠. 나이는 숫자일 뿐, 대화가 통하면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젊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즉,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사고방식이 유연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고집에 갇히는 것보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며 계속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50대 후반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과의 대화가 단절될까봐 젊은이들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유행어도 알아보고 요즘 인기 있는 게임도 해보고 심지어 SNS까지 배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를 평소에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며 같이 있기를 기피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더 이상 꼰대로 보지 않고 우리 아빠는 젊은 감각이 있어. 라며 편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하면 사고방식이 유연해집니다.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면 인생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세 번째는 공감과 배려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공감과 배려가 없다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의 삶을 존중해주는 사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해야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공감이 부족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마음이 지치고 상처를 받습니다. 반대로 공감과 배려가 있는 사람과 어울리면 인생이 더 따뜻해집니다. 고전과 철학에서는 공감과 배려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70대 미선 씨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도 바빠서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60대인 영수 씨가 미선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저녁은 드셨나요? 미선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이 대화가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을 걸어주고 미선 씨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선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공감과 배려가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감과 배려가 중요할까요?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는 배려의 기본 원칙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과 배려의 핵심입니다. 공감과 배려가 없는 인간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를 정리하고 공감이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민수 씨는 30년 지기 친구 진구 씨와 자주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진구 씨는 늘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 내 아들은 서울에서 성공했어. 자네 아들은 뭐하고 지내나? 나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 다니느라 힘들어. 민수 씨가 힘든 일이 있어도 진구 씨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이 관계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진구 씨와의 만남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수 씨는 공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공감과 배려가 없으면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왜 공감이 있는 사람이 좋을까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즉, 좋은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공감해주는 친구가 소중해집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명수 씨가 있었습니다. 명수 씨는 자신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세상은 엉망이야. 내가 젊을 땐 안 그랬어. 이건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아는 거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청했지만 점점 명수 씨와 대화하는 걸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생각만 강요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노인정에서도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맹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즉,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성공적인 관계의 열쇠입니다.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공동체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감과 배려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공감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지치게 됩니다. 내 말을 하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공감과 배려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오늘부터 공감할 줄 아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워지십시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정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는 멀어지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공감과 배려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며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주변의 좋은 분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